서울 중심가에 자리한 세종대학병원 원장실. 민혁은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어요. 50대 후반의 나이에도 여전히 곧은 어깨와 날카로운 눈빛을 가진 그는 이 병원의 절대적인 리더였습니다. 원장님, 오늘 오전 회의 준비가 완료됐습니다. 비서 김 과장이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어요. 알겠습니다. 5분 후에 시작하죠. 민혁의 목소리는 언제나처럼 차분하면서도 위엄이 있었습니다. 회의실로 향하는 복도를 걸으며 민혁은 자신의 지난 10년을 떠올렸어요. 지방의 작은 병원을 인수해 지금의 거대한 대학병원으로 키운 것. 그 과정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언제나 하나의 공허함이 있었어요. 성공했지만 외로운 삶. 가족도 없고 진정한 친구도 없는 삶이었죠. 그럼 오늘 안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회의실에 앉은 부서장들이 민혁을 바라봤어요. 모두의 시선이 그에게 집중됐습니다. 먼저 교육청과의 협력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진 교육팀장이 자료를 펼쳤어요. 지역 초등학교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응급처치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는 교사들이 기본적인 응급처치를 알아야 하니까요. 민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취지네요. 강사는 누가 맡을 예정입니까? 외부 강사를 섭외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예산이 제가 직접 하겠습니다. 회의실이 순간 조용해졌어요. 모든 시선이 민혁에게 쏠렸습니다. 원장님께서 직접요? 네. 의사로서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것도 우리의 역할 아닙니까? 사실 민혁에게는 다른 이유가 있었어요. 요즘 병원 경영에만 매달리며 환자들과 멀어진 것 같은 기분이 들었거든요. 오랜만에 의사로서의 본분을 되찾고 싶었습니다. 교육 당일, 민혁은 평소보다 일찍 병원에 도착했어요. 강의 자료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실습용 장비들도 직접 확인했습니다. 원장님, 교사분들이 도착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바로 시작하죠. 강의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민혁의 발걸음이 멈췄어요.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앞줄에 앉은 한 여성 교사. 그녀의 뒷모습만으로도 민혁은 알 수 있었어요. 30년이 흐른 지금도 그 어깨선과 목선은 여전했습니다. 설마 은채인가? 민혁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강의 자료를 든 손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세종대학병원 원장 박민혁입니다. 목소리가 평소보다 약간 떨렸지만 다행히 눈치챈 사람은 없는 것 같았어요. 그 여성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순간 민혁의 세상이 멈췄어요. 김은채. 30년 전 그가 미친 듯이 사랑했던 그 사람이었습니다. 은채도 민혁을 알아봤어요. 그녀의 얼굴에 놀라움이 스쳤지만 곧 침착한 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반갑습니다. 선생님들. 민혁은 애써 평정심을 유지하려 했어요. 하지만 가슴은 30년 전 20살 청년처럼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강의가 시작됐어요. 먼저 심폐소생술의 기본 자세부터 배워보겠습니다. 민혁은 전문가답게 강의를 진행했지만 시선은 자꾸만 은채에게 향했어요. 그녀는 집중해서 듣고 있었습니다. 예전과 똑같이 진지한 표정으로요. 정말 그때 그 모습 그대로구나. 실습 시간이 되자 민혁은 직접 각 조를 돌아다니며 지도했어요. 은채가 있는 조에 도착했을 때 그의 마음은 또다시 요동쳤습니다. 이렇게 손목을 잡고 맞습니다. 잘하고 계세요. 감사합니다, 원장님. 은채의 목소리. 3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따뜻하고 부드러웠어요. 2시간의 강의가 끝났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주세요. 교사들이 하나둘 자리를 떠났어요. 은채도 가방을 챙기며 일어났습니다. 민혁은 용기를 내어 다가갔어요. 선생님. 은채가 돌아봤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짧은 침묵이 흘렀어요. 오랜만입니다, 민혁씨. 정말 오랜만이네요. 어떻게 지내셨어요? 잘 지내고 있습니다. 민혁씨도. 아니, 원장님도 성공하셨네요. 서로 어색한 미소를 지었어요. 말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았지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혹시 시간이 되시면 커피 한잔 하시겠어요? 민혁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은채는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죄송해요. 오늘은 일찍 가봐야 해서. 아, 그렇군요. 이해합니다. 실망감이 얼굴에 드러날까봐 민혁은 애써 미소를 지었어요. 그럼 다음에 기회가 되면. 네. 오늘 강의 감사했습니다.
은채가 인사하며 강의실을 나갔어요. 혼자 남은 민혁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은채의 뒷모습이 멀어져 가고 있었어요. 가슴 한구석이 아려왔습니다. 30년 전의 기억들이 물밀듯이 떠올랐어요. 의대생이던 자신과 교대생이던 은채. 순수했던 그 사랑. 그리고 양가 부모들의 반대와 이별. 왜 하필 지금 나타난 거야? 민혁은 주먹을 꽉 쥐었어요. 평정심을 되찾으려 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원장실로 돌아가는 길, 복도에서 간호사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원장님이 직접 교육 프로그램을 하시다니 정말 의외였어. 평소와 분위기가 좀 달랐던 것 같은데. 민혁은 걸음을 빨리 했어요. 감정이 드러났나 봅니다. 원장실 문을 닫고 그는 의자에 깊숙이 몸을 맡겼어요. 책상 위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병원 개원식 날 찍은 사진이었어요. 혼자 서 있는 자신의 모습이 왠지 쓸쓸해 보였습니다. 은채는 행복하게 살고 있을까? 그 순간 전화벨이 울렸어요. 원장님, 내일 오전에 병원 행정직 채용 면접이 있습니다. 참석하시겠습니까? 김 과장의 목소리였어요. 네, 참석하겠습니다. 면접. 새로운 직원을 뽑는 일이었어요. 하지만 민혁의 마음은 온통 은채 생각뿐이었습니다. 창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어요. 오늘 하루가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은 그때까지도 몰랐습니다. 민혁은 아침 일찍 병원에 도착해서도 마음이 어수선했어요. 어제 은채와의 만남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원장님, 오늘 오전에 행정직 채용 면접이 있습니다. 비서 정 과장이 문을 두드리며 들어왔습니다. 아, 그렇지. 준비는 다 됐나? 네. 총 15명의 지원자가 있고 이력서는 이미 검토하셨죠? 민혁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실제로는 제대로 보지 못했어요. 은채 생각에 빠져 있었거든요. 면접장으로 향하는 길, 민혁의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30년 전 기억들이 자꾸만 떠올랐어요. 면접실 문이 열리고 첫 번째 지원자가 들어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원자 김다은입니다. 그 순간 민혁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어요. 젊은 여성이 당당하게 인사를 하는 모습을 보는 순간 어딘가 익숙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녀의 맑은 눈망울과 미소 짓는 모습이 누군가를 닮았어요. 앉으세요. 민혁은 애써 평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다은이 이력서를 건네자 민혁은 기계적으로 받아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력서를 펼치는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어요. 보호자 김은채. 그 이름을 보는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설마, 정말 설마. 민혁은 급하게 다은의 생년월일을 확인했어요. 1997년생. 27살. 계산해보니 자신과 은채가 헤어진 시기와 정확히 들어맞았습니다. 지원 동기를 말씀해 주시겠어요? 다른 면접관의 질문이 들렸지만 민혁의 머릿속은 온통 혼란스러웠어요. 저는 어머니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어머니는 평생 남을 도우며 사셨거든요. 저도 병원에서 환자분들과 가족분들에게 도움이 되고 싶습니다. 다은의 대답을 들으며 민혁은 가슴이 뛰었어요. 말하는 방식이, 그 따뜻한 톤이 은채와 너무 닮았습니다. 어머니께서 어떤 일을 하시나요? 민혁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다른 면접관들이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상관없었어요. 초등학교 교사이십니다. 저를 혼자 키우시면서도 늘 학생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셨어요. 혼자 키웠다는 말에 민혁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아니다. 이건 우연의 일치일 뿐이야.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이미 확신하고 있었어요. 가족관계는 어떻게 되시나요? 어머니와 단둘이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어릴 때부터 없으셨어요. 다은의 목소리가 잠시 작아졌습니다. 그 순간 민혁의 가슴에 날카로운 무언가가 꽂혔어요. 내 잘못이다. 내가 몰랐던 거다. 면접이 계속되는 동안 민혁은 다은을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집중할 때 살짝 고개를 기울이는 습관, 생각할 때 입술을 살짝 깨무는 모습, 웃을 때 눈이 초승달처럼 굽어지는 것까지 모든 게 은채를 닮아 있었어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해주세요. 저는 이 병원에서 꼭 일하고 싶습니다. 환자분들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 작은 도움이라도 드리고 싶어요. 기회를 주신다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은의 진심 어린 목소리를 들으며 민혁은 뭉클했습니다. 내 딸이 이렇게 착하게 자랐구나. 면접이 끝나고 다은이 나간 후 다른 면접관들이 평가를 시작했어요. 인상이 참 좋네요. 성실해 보이고.
답변도 신중하고 깊이가 있었어요. 민혁은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민혁은 홀로 사무실에 남았어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30년 전 그날이 떠올랐어요. 현우야, 미안해. 우리 이제 그만 만나자. 왜? 갑자기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우리 부모님들이 너무 반대하셔. 의대생인 너와 교대생인 나는 안 된다고. 그런 걸로 사랑이 변하나? 나는 상관없어. 하지만 나는 안 되겠어. 정말 미안해. 그때 은채는 왜 그렇게 단호했을까요? 혹시 다른 이유가 있었던 걸까요? 이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은채가 갑자기 고향으로 내려간 이유, 연락을 끊은 이유, 그리고 지금까지 혼자 아이를 키운 이유까지. 민혁은 급하게 비서를 불렀습니다. 정 과장, 김다은 씨에 대한 자료를 더 조사해 줄 수 있나요? 무슨 자료 말씀이신가요? 가족관계, 특히 어머니 김은채 씨에 대한 정보요. 조심스럽게, 아무도 모르게. 정 과장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며칠 시간을 주세요. 그날 밤 민혁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어지럽게 돌았어요. 만약 다은이 정말 내 딸이라면 은채는 왜 말하지 않았을까? 나는 뭘 해야 하는 거지? 사흘 후 정 과장이 조사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원장님, 자료 나왔습니다. 민혁은 떨리는 손으로 파일을 받아들었어요. 김은채 1997년 미혼 출산 이후 고향으로 이주하여 홀로 딸 양육. 그 한 줄을 보는 순간 민혁의 세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정말이었구나. 다은이 내 딸이야. 가슴이 터질 듯 뛰었어요. 기쁨과 죄책감, 후회와 그리움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27년 동안 모르고 살았구나. 은채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민혁은 책상에 머리를 묻고 오랫동안 그 자리에 있었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정말 막막했습니다. 민혁의 손이 떨렸습니다. 합격자 명단에 김다은의 이름을 적으면서도 마음은 복잡했어요. 이게 옳은 일일까? 실력만 놓고 보면 다은은 충분히 합격할 만했습니다. 하지만 만약 그녀가 정말 자신의 딸이라면? 민혁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펜을 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30년 전 그날의 기억이 선명하게 떠올랐어요. 의대본과 2학년이었던 민혁은 교육대학교 학생인 은채를 만났습니다. 도서관에서 우연히 마주친 그 순간부터 운명처럼 사랑에 빠졌죠. 공부만 하지 말고 가끔은 하늘도 봐요. 은채는 항상 그렇게 말했어요. 밝고 따뜻한 미소를 지으면서 말이죠. 하지만 두 집안은 달랐습니다. 민혁의 아버지는 유명한 외과 의사였고 은채의 아버지는 작은 동네에서 구멍가게를 운영했어요. 의사 집안의 며느리감이 아니야. 민혁의 어머니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우리 딸이 그런 집안에 들어가서 무시받고 살 수는 없어. 은채의 부모님도 마찬가지였어요. 결국 두 사람은 헤어져야 했습니다. 민혁은 유학길에 올랐고 은채는 지방으로 발령받아 떠났어요. 마지막 날 은채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행복하세요, 민혁 씨. 정말로요. 그때 민혁은 몰랐습니다. 은채가 이미 임신한 상태였다는 걸요. 이제 모든 퍼즐이 맞춰지고 있었습니다. 민혁은 비서를 불렀어요. 김은채 선생님께 연락해보세요. 개인적으로 뵙고 싶다고 전해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비서가 나간 후 민혁은 또다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30년 만에 은채와 단둘이 마주 앉는다는 생각에 설레면서도 두려웠습니다. 이틀 후 민혁은 병원 근처의 조용한 카페에 앉아 있었어요. 손은 계속 떨렸고 커피 한 모금도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은채가 들어왔어요. 세월이 흘렀지만 여전히 아름다웠습니다. 다만 눈가에 세월의 흔적이 보였고 어딘지 쓸쓸한 기색이 있었어요. 오랜만이네요. 은채가 먼저 말을 건넸습니다.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그러게. 정말 오랜만이야. 민혁이 대답했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커피 마실래? 뭘 좋아하는지 기억하고 있어. 아메리카노요. 예전이랑 달라지지 않았네요. 은채가 작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 속에 슬픔이 숨어 있었어요. 커피가 나온 후 두 사람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민혁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어떻게 지냈어? 건강해 보여서 다행이야. 그럭저럭요. 아이들 가르치는 일이 제 천직인 것 같아요. 아이들.
민혁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은채야, 솔직히 말해줘. 민혁이 은채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다은이가 내 딸이야? 은채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커피잔을 든 손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떻게 알았어요? 은채의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습니다. 민혁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어요. 예상했던 대답이었지만 실제로 듣고 나니 충격이 컸습니다. 우연히 알게 됐어. 다은이가 우리 병원에 면접을 봤거든. 그랬구나. 은채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왜 말해주지 않은 거야? 민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게는 알 권리가 있었잖아.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은채가 고개를 들어 민혁을 바라봤습니다. 눈은 빨갛게 부어 있었어요. 당신은 이미 미국으로 떠났고 우리는 끝난 사이였잖아요. 그래도 뭐요? 돌아와서 책임지겠다고 할 거였어요? 은채의 목소리에 원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당신 부모님이 얼마나 반대했는지 잊었나요? 제가 임신했다는 걸 알면 더 큰 문제가 됐을 거예요. 민혁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은채의 말이 맞았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민혁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나는 정말 몰랐어. 알아요. 당신을 원망하지는 않아요. 은채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다만 혼자 키우는 게 쉽지는 않았어요. 특히 다은이가 어릴 때는 정말 힘들었죠. 민혁의 마음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고생했구나. 정말 많이 고생했을 것 같아. 하지만 후회하지는 않아요. 다은이는 제 자랑이에요. 은채의 얼굴에 잠깐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똑똑하고 착해요. 당신을 닮았나 봐요. 나를 어릴 때부터 다른 사람을 돕는 걸 좋아했어요. 의대에 가고 싶어 했지만 은채가 말을 멈췄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포기했나? 민혁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은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혁의 가슴에 뭔가가 쿵 떨어졌어요. 자신의 딸이 꿈을 포기해야 했다는 사실이 너무 아팠습니다. 다은이에게 말할 거야? 은채가 물었습니다. 민혁은 한참을 생각했어요. 모르겠어. 어떻게 해야 할지. 제가 먼저 말할까요? 아니야. 민혁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좀 더 생각해 볼게. 다은이에게 혼란만 줄 수도 있으니까. 두 사람은 다시 침묵에 빠졌습니다. 은채야. 민혁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늦었지만 이제라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 아니요. 충분해요. 은채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다은이가 좋은 직장을 구했으니까요. 그게 아니라 민혁이 말을 멈췄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말해야 할지 알 수 없었어요. 은채가 일어섰습니다. 이제 가봐야겠어요. 은채야, 잠깐. 민혁씨. 은채가 돌아서서 말했습니다. 다은이는 정말 좋은 아이예요. 아버지가 누구인지 몰라도 훌륭하게 자랐어요. 그리고 조용히 카페를 나갔습니다. 민혁은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커피는 이미 식어버렸지만 아무것도 느낄 수 없었습니다. 가슴 한편이 비어있는 것 같았어요. 30년 동안 모르고 지낸 딸, 혼자서 고생한 첫사랑. 모든 게 자신의 책임인 것 같았습니다. 민혁은 천천히 병원으로 돌아갔어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아직도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민혁은 사무실 창가에 서서 병원 정원을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며칠 전 은채와의 만남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가슴 한쪽이 먹먹했어요. 다은 씨를 불러주세요. 비서에게 말을 건넸지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났어요. 곧 사무실 문이 열리고 다은이 들어왔습니다. 원장님, 부르셨나요? 다은의 목소리는 또렷했어요. 하지만 어딘가 긴장한 기색이 보였습니다. 민혁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앉으세요. 개인적인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서요. 다은은 의자에 조심스럽게 앉았어요.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민혁은 책상 서랍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어요. 30년 전 의대생 시절 은채와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이 사진을 보시겠어요? 다은은 사진을 받아들었어요. 순간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이분이 우리 어머니 아닌가요? 민혁의 마음이 쿵 떨어졌어요. 목구멍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맞습니다. 저와 어머니는 오래전에 서로 사랑했던 사이였어요. 다은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사진을 다시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어머니가 한 번도 말씀해 주신 적이 없는데 어머니께서는 참 힘든 시간을 보내셨을 거예요. 민혁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과거가 물밀듯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그때 민혁은 의대 3학년이었어요. 은채는 교육대학 2학년이었죠. 도서관에서 처음 만났습니다. 은채가 의학 서적을 읽고 있었어요. 왜 이런 어려운 책을 보세요? 민혁이 호기심에 물어봤었죠. 아이들을 가르칠 때 응급 상황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할지 알고 싶어서요. 은채의 대답에 민혁은 감동받았어요. 그 순간부터 두 사람은 가까워졌습니다. 하지만 행복한 시간은 길지 않았어요. 민혁의 아버지는 대학병원 교수였습니다. 엄격하고 권위적인 분이셨어요. 의사가 될 놈이 교사 따위와 어울려서야 되겠나? 아버지의 목소리가 차갑게 떠올랐어요. 은채의 부모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의사 집 아들과 사귀면 우리 딸만 상처받아. 그만 만나거라. 결국 두 사람은 헤어져야 했어요. 민혁은 다은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그런데 어머니께서 저를 혼자 키우신 이유가. 다은의 목소리가 작아졌어요. 민혁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이제 말해야 할 때였어요. 하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내가 내 아버지야. 마음속으로는 수백 번 외쳤지만 말로는 나오지 않았어요. 어머니는 참 훌륭한 분이에요. 결국 민혁은 다른 말을 선택했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다은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어머니는 정말 강한 분이세요. 저 때문에 많이 힘드셨을 텐데. 다은 씨. 민혁이 다은의 이름을 불렀어요. 목소리에 감정이 섞였습니다. 혹시 아버지에 대해 궁금한 적은 없으세요? 다은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어릴 때는 궁금했어요. 다른 아이들은 다 아빠가 있는데 저만 없어서. 하지만 어머니가 워낙 잘해주셔서 외롭다고 느낀 적은 없었어요. 민혁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어요. 숨이 막혔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버지가 누구든 상관없어요. 어머니 하나만 있어도 충분하거든요. 다은의 말이 민혁의 가슴을 후벼 팠어요.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27년 동안 내가 뭘 했지? 민혁은 자책감에 휩싸였어요. 원장님, 괜찮으세요?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다은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민혁은 재빨리 감정을 추슬렀습니다. 아, 괜찮습니다. 그냥 옛날 생각이 나서요. 그는 다은에게 사진을 돌려주었어요. 이 사진은 가져가세요. 어머니께서 보고 싶어 하실 거예요. 다은은 사진을 소중히 받았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어머니께서 정말 좋아하실 것 같아요. 다은이 사무실을 나간 후 민혁은 혼자 남았어요. 그는 책상에 고개를 묻었습니다. 어깨가 떨렸어요. 왜 말하지 못했을까? 후회가 밀려왔어요. 하지만 동시에 안도감도 느껴졌습니다. 다은이가 행복해 보이는데 굳이 혼란스럽게 만들어야 할까? 민혁은 복잡한 마음이었어요. 그날 밤 민혁은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다음 날부터 민혁은 조용히 다은을 돕기 시작했어요. 중요한 교육 프로그램에 다은을 추천했습니다. 승진 기회도 만들어 주었어요. 하지만 모든 것은 은밀하게 했어요. 아무도 모르게. 다은 씨가 정말 뛰어나네요. 동료들이 말했어요. 민혁은 속으로 미소 지었습니다. 그럼 내 딸인데. 하지만 그 기쁨을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어요. 어느 날 민혁은 익명으로 편지 한 통을 다은의 책상에 놓았어요. 당신은 정말 훌륭합니다. 어머니께서도 자랑스러워 하실 거예요. 짧은 편지였지만 마음이 다 담겨 있었어요. 다은은 편지를 받고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누가 이런 편지를 보냈을까? 하지만 다은도 어렴풋이 눈치채고 있었어요. 원장님의 따뜻한 시선을. 그렇게 두 사람은 말없는 소통을 시작했습니다. 아버지와 딸이라는 말은 하지 않았지만 마음으로는 서로를 느끼고 있었어요. 민혁에게는 달콤하면서도 아픈 시간이었습니다. 은채는 작은 아파트 거실에서 딸의 얼굴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다은이 퇴근해서 집에 온 지 1시간쯤 지났어요. 엄마, 오늘 왜 이렇게 심각해 보이세요? 다은의 물음에 은채는 잠시 입술을 꼭 다물었습니다. 마음속에서 수많은 말들이 부딪히고 있었어요. 말해야 할까요? 아니면 계속 숨겨야 할까요? 다은아, 엄마가 할 말이 있어. 딸의 눈이 조금 커졌습니다. 은채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어요. 하지만 내가 먼저 선택했으면 해. 알고 싶은 만큼만 알면 되거든. 다은은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이미 무엇인가를 눈치채고 있는 듯 했어요. 그 순간 다은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병원에서 온 긴급 연락이었죠. 엄마, 미안해요. 병원에 응급 상황이 생겼대요. 당장 나가야 할 것 같아요. 은채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조금 더 시간이 생겼네요. 같은 시각 병원에서는 큰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시내 한복판에서 버스와 승용차가 부딪히는 교통사고였어요. 부상자가 15명이나 되었습니다. 응급실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어요. 혈압 떨어지고 있습니다. 수술실 준비하세요. 의료진들이 바쁘게 움직이는 가운데 다은도 현장에 달려왔습니다. 민혁은 응급실을 지휘하고 있었어요. 차분하면서도 날카로운 판단으로 환자들을 분류하고 있었습니다. 김 선생, 3번 환자 보호자 상담 좀 해주세요. 민혁이 다은을 불렀습니다. 목소리에는 절대적인 신뢰가 담겨 있었어요. 다은은 곧바로 3번 환자 가족들에게 다가갔습니다. 걱정 마세요. 의식은 있고 다행히 큰 부상은 없어 보입니다. 보호자는 울고 있는 아이 어머니였어요. 정말요? 우리 아이 괜찮을까요? 네, 제가 계속 지켜볼게요. 궁금한 게 있으면 언제든 말씀해주세요. 다은의 따뜻한 목소리와 차분한 태도에 어머니의 눈물이 멈췄습니다. 민혁은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저렇게 환자 가족을 배려할 줄 아는 마음. 위기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침착함. 정말 내 딸이 맞구나. 그때 더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원장님, 1번 환자 상태가 급변했습니다. 중년 남성 환자의 심박수가 급격히 떨어지고 있었어요. 수술실로 옮기세요. 즉시. 민혁의 목소리가 응급실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환자 가족이 갑자기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어요. 우리 아버지 죽는 거 아니에요? 뭔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아들로 보이는 젊은 남성이 흥분해서 의료진을 붙잡았습니다. 진정하세요.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간호사가 달래려 했지만 가족의 흥분은 더 커졌어요. 최선이 뭐예요? 우리 아버지가 죽어가고 있는데. 응급실 분위기가 더욱 긴장됐습니다. 다른 환자들도 불안해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다은이 나섰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설명드릴게요. 다은은 흥분한 아들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아버님이 지금 위험한 상황인 건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 의료진이 포기하지 않고 있어요. 목소리가 떨렸지만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최고의 의사 선생님들이 아버님을 위해 싸우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믿어주세요. 젊은 남성의 어깨가 조금씩 떨어졌어요. 정말 괜찮아질까요? 제가 약속드릴게요. 무슨 일이 있어도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민혁은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저런 마음가짐, 저런 책임감. 어떻게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저런 모습을 보일 수 있을까요? 은채가 정말 잘 키웠구나.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환자는 위험한 고비를 넘겼어요. 가족들은 눈물을 흘리며 고마워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선생님 덕분에 희망을 잃지 않을 수 있었어요. 다은은 조금 부끄러운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니에요. 의료진 모든 분들이 최선을 다한 결과예요. 밤이 깊어졌습니다. 응급실이 조금씩 정리되고 직원들도 하나둘 집으로 돌아갔어요. 민혁은 원장실에서 오늘 일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어요. 들어오세요. 다은이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습니다. 원장님,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은 씨도 정말 고생했어요. 오늘 1번 환자 가족 상담 정말 훌륭했습니다. 다은의 볼이 살짝 붉어졌어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다은이 가려다가 멈춰 섰습니다. 원장님, 네, 제가 궁금한 게 있어요. 민혁의 심장이 빨라졌습니다. 뭔가요? 원장님이 저에게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시는 이유가 단순히 제 실력 때문만은 아닌 것 같아서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민혁은 다은의 눈을 바라봤어요. 그 눈에서 은채의 모습이 겹쳐 보였습니다. 저, 혹시 제 어머니를 아세요? 민혁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죠? 직감이에요. 그리고 어머니가 요즘 뭔가 말하고 싶어 하는 것 같거든요.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혁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다은 씨. 네. 어떤 진실들은 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것 같아요. 다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때까지 기다릴게요. 다은이 나간 후 민혁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고마워, 은채야. 정말 훌륭한 아이로 키웠구나. 그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우리 딸. 며칠 후 은채는 결국 결심을 굳혔습니다. 모든 걸 말하는 대신 다은이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로 한 거예요. 다은아, 엄마가 옛날 사진 하나 보여줄게. 은채는 오래된 앨범에서 한 장의 사진을 꺼냈습니다. 25살 무렵의 은채와 민혁이 함께 웃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이 사람, 어디서 본 것 같은데? 다은이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병원 원장님이랑 비슷해 보이는데요? 은채는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 엄마, 이분이 누구세요? 아주 소중한 사람이었어. 지금도 소중하고. 다은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표정에서, 그리고 최근 병원에서의 일들에서 모든 걸 이해할 수 있었어요. 엄마, 응,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건 참 좋은 일이네요. 은채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래, 정말 좋은 일이야. 그날 밤 다은은 핸드폰으로 짧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원장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마이너스 김다은. 민혁은 그 메시지를 받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답장을 보냈어요. 고생했어요. 항상 자랑스럽습니다. 마이너스 박민혁. 두 사람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그들만의 방식이라는 걸. 말하지 않아도 통하는 마음. 드러내지 않아도 느껴지는 사랑. 그것이 바로 그들의 새로운 가족이었어요.